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 등급 당락이 결정된 파트 5에서 상당수의 수험자분들이 고득점 궤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같이 면밀히 파악하시고요. 점수 받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템플릿을 다시 한번 탄탄하게 구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홍보 문제가 이제 출제된 바가 확인되었는데요. 뭐 늘 나오는 빈출 유형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홍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클리셰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상점이나 이제 영업점을 오픈했는데 그 주변에 뭐 경쟁사들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뭐 모객을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모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라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아래에서 우리에게 디렉션을 주는 부분이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만 제가 표기를 좀 다르게 해놨는데 그 간혹가다가 중간에 제약 조건이 붙는다라는 사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저희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은요. 자,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이 노트 테이킹 시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핵심 요지만 받아 적으시면 되는데 홍보 문제에서 등장하는 제약 조건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한번 오늘은 어떤 제약 조건이 등장했는지 읽어보실게요. But we have already advertised online and in the newspaper. 꼭 항상 어떤 장소에서 혹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봤다는 얘기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미 홍보를 여러 차례 한 상태이지만 이들이 이제 원하는 바대로 이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늘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인데 A good idea to encourage university students to come in and try our foods. 자, 얘네는 어디였냐면 이제 식당이었거든요. 위에 보면 our restaurant이라고 회의 유형이지만 이 영업점의 성격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대학이 있다 보니까 대학생 손님들을 많이 모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었었냐면은 모객은 하고 싶지만 이 학생들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주어졌었어요. 자, 제가 한국말로만 요약을 할게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대학생들을 더 많이 모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홍보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범 답안이 아닌 이제 고득점 불가 답변을 이제 먼저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여러분들 전략 수립을 파트 5에서 잘못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외우시거나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인사 멘트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Hello, this is Sora. I got your message loud and clear. 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의 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멘트들이기 때문에 너무 막 심혈을 기울여서 이 멘트를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말만 되고 의미만 전달되고 이 상황 자체가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유형이다라는 것만 잘 녹여서 전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멘트를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 해준 멘트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겠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는지 정확하게 채점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자, 과연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understand that we need to deal with a problem. 자,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물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은 무슨 답변이라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요약을 하시는 게 맞는데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점수로 절대 이어질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들으면은 채점자들 되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상태인데 자, 이런 것들은 점수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큰 문제가 있는 문장이고요. 아무런 점수를 연결시킬 만한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결책이 이제 나오겠죠. Here are my suggestions. First, we should send out text messages with discount coupons. 자, 해결책의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늘 고수해왔던 문자 메시지를 쿠폰에 이제 첨부를 해서 보내자라는 내용인데 자, 그 이후에 후속되는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해결책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왜 쿠폰을 첨부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최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문장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급하게 또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Secondly, we should hand out some flyers. 전단지를 또 돌리재요. 또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죠? 자, 그래놓고 고작 하는 말이 I think this is a good idea. 본인이 이제 또 자화자찬을 해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되는 효과라든지 뭐 요즘 트렌드에 맞다라든지 이런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냥 주장하는 바가 피력하는 바가 최고이다. 이런 것들은 납득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문장들이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돼 있다라고 판단될 만한 수준이 낮은 문장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의견. Lastly, we should do some promotions on social media. SNS상에서 프로모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홍보 부족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늘 견지해왔던 입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SNS에서 프로모션 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We should post pictures on Facebook or Instagram. 자, 뭔가 약간 결핍되어 있어요. 뭐가 지금 빠져있냐면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사진을 게시하자라는 내용까지는 구체적이어서 좋은데 뭐에 대한 사진인지가 좀 필요하겠죠. 이 상황에 결부되도록요. 그래서 여기가 최소한 음식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면 뭐 음식 사진을 게시를 합시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내지는 식당 뭐 내부에 사진을 올린다라든지 뭔가 이 상황적 소재들과 좀 결부되어 있는 어휘들이 문장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사진을 게시하는데 자, 무엇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점. 자, 부족하고요. 터무니없이. 그다음에 online ads on social media are the best way these days. 자, 갑자기요? 갑자기 아무런 연결도 없이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것은 SNS 상에서 최고이다. 자, 본인이 계속 해결책만 제시하고 그것이 최고이다, 최고이다 하는데 그 최고라고 어필을 하는 건 좋아요. 강력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도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하나이지만 왜 이 상황에서 최상의 조건인지, 왜 최선인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답변은요. 밑에 뭐 인사를 했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이게 이제 5점 만점이죠. 자, 제가 채점자라면은 아무리 전달력이 좋고요, 발음이 좋고 강세에 대한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이 답변을 했다 치더라도요, 3점 이상은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해결책의 뭐 수단이라든지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요. 뭐 기존의 우리 해결책들과 똑같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근거값들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이죠. 이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판단될 만한 소재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득점 불가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하자면은 첫 번째,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혹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이 돼 있어야 돼요. 아까 보신 답변에서는 그런 부분이 결여돼 있었다라는 거 우리 확인을 했죠. 그냥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자연스러운 숫자 매기기식 연결어. 이건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irst, secondly, lastly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의견을 사람을 앞에 두고 제시를 할 때, 혹은 뭐 통화로 얘기를 할 때도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법적으로 틀렸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하지 못하고 좀 딱딱하게 전개가 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수를 몇 개를 말할지 장담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런 형식적인 연결어들은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내용이긴 한데 본문의 느낌으로 이어주는 접속사나 연결어들이 아까 보면 거의 없었어요. 별거 없잖아요. 접속사 연결어 하면은 문장과 문장을 결속시켜주는 연결고리들이에요. 제일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and, 뭐 also, plus, 뭐 결과를 얘기할 땐 뭐 if so, that way, 뭐 then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문장 사이사이마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 이 인과관계라는 것도 느껴지고요. 문장끼리의 결속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발화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논리적으로 들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접속사나 연결어들을 적소에 풍부하게 사용을 하셔서 특히나 발화량이 30초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림 묘사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의 느낌으로. 본문이 뭔지 아시죠? 단문이 있고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은 말 그대로 복잡한 문장이에요. 문장과 문장 혹은 뭐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문장을 좀 길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말해야 되는 소재들이 길고 많아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느낌을 충분히 주셔야지만 파트 5와 6에서 고득점 궤도권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고요. 자, 네 번째는 해결책에 대한 부연 설명과 설득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결책의 개수나 아이디어의 독창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공모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너무 창의력에 혈안돼 있지 마시고
되게 당연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하세요. 당연한 예상되는 효과더라도요. 그래서 부연 설명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를 보냅시다. 그럼 왜? 왜냐하면요.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은 우리 식단과 메뉴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효과들을 예상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자, 설득력을 높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째. 본인의 생각이 왜 이 상황에서 최선인지를 설명하라 그랬죠? 최고라고 피력하는 건 좋다니까요. 근데 왜인지 설명을 하세요. 그럼 무조건 베스트, 굿 아이디어라고 우기지 말고 왜 베스트인지. 그러니까 상황적인 얘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어딘가에는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왜 최선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일관된 텍스트 타입. 자, 텍스트 타입이라는 건 문장 구조의 종류, 폼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요. 뭐 대부분의 문장들이 다 똑같아요. 방식이요. 주어 동사, we should 동사, we should 동사, we should 동사, we should 동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요. 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풍부하지 않고 본인들이 형성할 수 있는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없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것도 뭔가 제안을 할 수 있는 텍스트 타입을 여러 가지를 구축해 놓으면 좋아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아이디어나 뭔가 제안을 할 때 뭐 why don't we라든지 뭐 how about이라든지 뭐 maybe we could라든지 뭐 조동사 같은 것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could, 뭐 should, 뭐 might.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변칙적으로 텍스트 타입을 여러분이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으시기. 그 다음에 자, 7번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호흡이 없는 랩형 발화 스타일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 하더라도요. 자, 왜냐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흡수력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한테 내가 전달하는 의도를 얼만큼 잘 전달시키고 흡수를 시키는지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발화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뭐 심리 상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수험자 입장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적어도 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답변하시는지 제가 한번 샘플로 음성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치면은 Here are my suggestions. First, we should send out text messages with discount coupons. Secondly, we should hand out some flyers. I think this is a good idea. Lastly, we should do some promotions on social media. We should post pictures on Facebook or Instagram. Online ads on social media are the best way these days. 자,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발화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면이 뭐 긴장되고 자꾸 시간이 타이머가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유를 두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텀이 없거나 아니 어구와 어구 사이에 텀이 없으면은 영어라는 언어는 그 어구나 문장의 의미 자체를 단위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큰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언어예요. 자, 그래서 꼭 여유를 두시면서 천천히 본인이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8번째 이것도 이제 전달력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대명사와 조동사만 강조하는 용두사미 강세법 이거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과제를 들으면 제가 대부분 듣는 답변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직접 체감을 해보세요. First, we should send out text messages with discount coupons. Secondly, we should hand out some flyers. Lastly, we should do some promotions on social media. 자, 들리세요? 제가 말하는 게 요지가 중요한 게 여기 뒤에 있는 동사와 뭐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인데 앞에 여러분 대부분 문장을 시작할 때 대명사와 조동사에 자꾸 불필요한 강세를 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는 알거든요. 뒤에 내용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자꾸 악센트를 나도 모르게 두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언어입니다. 영어는요.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저의 무슨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명사나 조동사는 그냥 기능어예요. 내용 자체에서 봤을 때 해석을 했을 때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뒤에 중요 단어들, 동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 명사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강세를 두셔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뭐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요. 내용 퀄리티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력이 50%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비중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럼 이제 모범 답변을 우리가 또 보면서 눈을 정화시켜야 되겠죠?
자, 인사말까지는 또 왔습니다.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읽기만 하면 돼요, 인사는. I understand that we need to promote our restaurant better. 자, 정확한 소재를 언급했어요. 일단은 우리 식당, 내가 소속되어 있는 영업점과 회사의 성격을 내가 내 입으로 언급을 했어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음성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꾸준히 증명을 하셔야 돼요. 재언급을 하고 증명을 하면 할수록 점수는 비례해서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의 성격도 내 입으로 지금 증명을 한 상태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뭐였어요? 아까 디렉션에서 봤겠지만 promote our restaurant better. 우리의 식당을 더 잘 광고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과업이 주어진 상태였었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 내지는 marketing이라든지 advertise라든지 뭔가 홍보와 마케팅과 광고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제시가 되어야지만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단어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의미 전달만 되면 되기 때문에 마케팅도 괜찮고요. advertising도 괜찮고요. promoting도 괜찮고요. 의미는 뭐 일맥상통하니까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so here are my suggestions. 지금부터 제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Why don't we send out text messages with discount coupons? 우리 할인 쿠폰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첨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해결책을 뭐 내용만 외우면 되잖아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외우고 계실 텐데 앞에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할 때 상대방한테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제안을 할 때의 텍스트 타입을 한번 보세요. 문두에다가 뭘 붙여야 되는지 Why don't we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Why don't we do something? 제안을 할 때요.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Why don't we do something?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자, 그러면요. 예상되는 효과. 여기서 점수가 들어가는 거라 했었죠. 이게 레벨 6와 차이가 나는 궁극적인 부분이에요. 자, 예상되는 효과나 아니면 결과값. That way, a lot of students will get to know about our restaurant. 우리 식당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결과값을 얘기해 준 거죠. 대상도 students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Also, I know we've already done some online promotions. 아까 제약 조건 중에서 이미 온라인과 뉴스페이퍼에서 수차례 홍보를 해왔다라는 말이 언급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럼요. 그거를 냉큼 귀담아 들었다가 답변 어딘가에도 녹여서 여러분 다시 재언급을 해주세요. 나 이것조차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거 누가 모를까 봐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we should do some more promotions on social media.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라는 이 특수 공간에서 우리가 더 전사적으로 프로모션을 해봐야 될 것 같대요. 자, 조금 더 뒷받침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We could post pictures of our signature menu on Facebook or Instagram. 페이북이나 인스타에 우리가 식당인 만큼 주력 메뉴들에 대한 사진을 올리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SNS에 마케팅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줬죠.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소재들이에요. 소재를 나타내는 어휘들.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I'm sure this will work since a lot of people use social media these days. 이게 잘 먹힐 거라는 생각을 한대요. 자, 여기까지가 잘 먹힌다라는 내용이죠. 일하다가 아니고 일이 잘 풀릴 거란 뜻이에요. I'm sure this will work. I'm sure this will work. Since a lot of people use social media these days. 요즘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SNS에 홍보하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 먹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왜 자신의 주장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까지 제시를 한 상태예요. 자, 아니면은 이거 여러분들 수강하는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문장은 다를 수 있는데 자, 이 문장을 쓰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I think online ads on social media are the best way to promote something.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베스트가 역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점수는 여기서 들어가네요. 점수 상승 요인이 되는 포인트는 역시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본인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Promote something. 뭔가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SNS 광고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소재 관련성 있는 어휘들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휘들 이런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해결책의 개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가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한 가지를 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풀어서 뒷받침을 많이 하면서 설득력을 높이겠죠, 대신. 근데 1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제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이걸 복합적으로 풀어가기에는 쉽지 않다 보니까 한 2가지 정도의 괜찮은
해결책들을 좀 단편적으로, 대신에 단편적이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서술해 가면서 전달하시는 게 가장 점수 받기에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득점 답변을 외우실 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수험자분들이 외우세요 그러면 그냥 외우지 않더라고요. 왜인지 이제 이유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이유를 알아야지만 빨리빨리 본인도 흡수를 하거든요. 아, 이래서 내가 이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이 선생이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알아야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고득점 답변이 왜 고득점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탈피하셔야 되는 안 좋은 습관과 그리고 잘못된 답변 방향이 있다면은 지금 수정하시고 빨리 개선하실 수 있도록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80%라는 그 수치는요, 제가 이게 저희 수강생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 과제 같은 것들을 이제 현장 강의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80%라고 정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부디 빠른 시일 내에 탈피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8월 기출에서도 다른 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